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6일 오전 11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당하자 어제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서초동 자택에 머물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준비를 마치고 어제 밤 10시 30분쯤 인터넷 전자소송 접수를 통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이 당하고만 있다가 이제 반격을 개시한 셈입니다. 윤 총장은 변호사 선임을 마치고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에 해당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직무집행정지가 위법하니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같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우선 정지해가지고 총장직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 사유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는 11개의 합의부가 있는데 무작위로 담당 재판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통상 1, 2주 내에 결정이 내려지는데 재판부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은 빨리 한다는데 빨리 해가지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은 어제 대검을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와 관련하여 일선 검사들의 상당한 수준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 이유로 든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와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먼저 왜 이렇게 하느냐를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진상이 보입니다.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화입니다. 왜 이렇게 추미애 법무장관이 무리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상식적인 국민들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비밀도 아니죠. 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방향이 정권의 부정부패를 향하고 있으니까 이걸 방치하다가는 정권이 선거를 통해서 무너지겠다. 더구나 이제 임기가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아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해졌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 정권 관련 주요 수사입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주요 수사를 보면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계돼서 조사 대상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인데 이것의 몸통은 탈원전 정책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라임 자산 운용 사건, 여기에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이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 김명춘 국회 사무총장 등, 그 다음에 옵티머스 펀드 사건, 여기에 거론되는 사람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 그 다음에 여권 인사, 로비 관련 인사 등등, 그 다음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거는 이미 지금 재판에 넘겨지는데 재판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또 여기에 하나 덧붙인다면은 채널A 기자 사건이죠. 채널A 기자 사건은 이 정권에서 한동훈, 윤석열 씨의 측근인 한동훈과 채널A 기자가 짜고 유시민의 비리를 캤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선동하고 그리고 의용 언론을 앞세워가지고 키웠는데 윤석열 총장이 들여다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수사에 제동을 거니까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헌정사상 두 번째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수사를 못하도록 윤석열 총장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동훈은 빠져버리고 채널 A 기자 사건으로 한정되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들통이 나면은 그 뒤에 누가 어떤 구조하에서 이런 장난을 쳤느냐를 알 수 있으니까 5대 권력형 부패 사건입니다. 5대 사건. 옛날에는 4대 의혹 사건, 5대 의혹 사건 이렇게 불렸는데 막 5대 의혹 사건쯤 되겠는데 채널 A 기자를 빼버리면은 4대 의혹 사건이 됩니다. 4대 의혹 사건. 이걸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총장을 직무정지시킴으로써 추미애 씨가 거둔 성과는, 문재인 정권이 거둔 성과는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손발을 묶었는데,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검사의 여론이 중요하죠. 두 가지 여론이 중요합니다. 역시 검사들이 어떻게 집단 행동을 하느냐, 그 다음에 국민 여론이 그걸 뒷받침하느냐, 이게 잘 어우러져야 법정에서 좋은 판결이 나옵니다. 정확한 판결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판사들이 원래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도록 헌법에 그렇게 보장받고 있는데, 의외로 이 여론에 민감합니다. 참 문제죠. 아니, 여론으로부터 독립해서 재판하도록 헌법에다가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한다고 법관의 권한을 명시를 했는데도 흔들려요. 참 우리나라 이 법치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데, 이번 이 결말도 결국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리고 검찰 내부의 여론이죠. 어제 대검찰청 소속 검찰 연구관들이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다 라는 집단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들도 전국 검찰청으로서는 처음으로 평검사 회의를 열고 비슷한 입장을 밝혔네요. 대검 검찰 연구관들 32명 중 34기 이하 28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입니다. 내용은 간단하네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 2020년 11월 24일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 정지 처분에 대해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합니다.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제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프랑켄슈타인 아십니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하는데 이 시신의 부품들을 모아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괴물을 만듭니다. 이 프랑켄슈타인이란 말이 왜 나왔느냐? 이번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재판을 하는데 그 연방 판사가 트럼프 측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들을 쭉 들여다 보니까 이건 프랑켄슈타인 몬스터를 만든 짜집기하고 같다. 온갖 루머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그걸 짜집기 해가지고 증거라고 제출을 했는데 이게 무슨 증거가 되느냐
하면서 혹독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공화당 골수 당원이에요.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만스트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 5개 정도의, 5개가 6개 정도의 이 직무 정지 이유를 댔는데 그게 다 프랑켄슈타인 만스터를 만들어낸 거의 루머 수준의 근거가 없는 그리고 일방적인 정보입니다. 일방적인 정보를 모으니까 여러분 쓰레기는 아무리 모아도 쓰레기 되는 건 아닙니까? 프랑켄슈타인 만스터를 부활시킨 사람이 추미애 씨입니다. 이거 법리적으로 정당하게 판단을 하면은 이거는 직무정지에 대한 중지 신청 가처분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내일이라도 당장 정상 업무에 복귀하라 하는 이런 아주 역사적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